봄, 여름에 이어 가을 축제까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아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산시가 온라인 개최 등 대안을 찾지 않고 행사 취소에만 앞장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의 기초의회에서 재난 상황에 시민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조례 돋보기에서 중고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를 알아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단풍 명산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바다 축제를 비롯해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 불꽃 축제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 대표 축제를 취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축제를 대표하는 부산 불꽃축제. 한 차례 연기 뒤 11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매년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던 2020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은 일찌감치 취소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전 세계 K-팝 팬들의 축제인 원아시아 페스티벌 역시 내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부산 지역 올해 예정됐던 축제는 50여 개. 예정대로 진행된 축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올해 초 열린 북극곰 수영대회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봄, 여름, 가을을 대표하던 축제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행사와 축제 업계 종사자들은 아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21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는 쑥대밭이 된 부산 지역 문화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았는데 부산은 대안 없는 취소에만 앞장섰다는 지적입니다. 2단계 그리고 그 어떤 단계가 환자가 좀 발생하더라도 지난 7월 달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 부분은 최대한 콘텐츠를 충실히 해서 내년에 정말 세계적인 불꽃축제로 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150여 개에 달하는 축제 관련 업계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꽃축제, 락페스티벌, 바다축제, 기타 등등 해서 30억이 넘는 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고작 지원하겠다는 것이 축제 관련 공연예술업계 지원개혁 해가지고 3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 기술업체 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소 여부가 주목됐던 부산국제영화제는 개폐막식 등 주요 행사는 취소하고 영화 상영만으로 대폭 규모를 줄인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축제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당연시되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수 노동이 그중 하나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다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 중고의회에서 필수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 기자입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코로나19와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폭염 속 방호복을 입고 일하다 쓰러지고.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 최전방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 치매 환자를 검사하다 방호복이 찢어져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배송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신속한 배송을 위해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보내지, 아무래도. 책상에 바빠야지. 이게 노하우 너무 하니까 몸이 피곤하지. 근데 일주일 바빠서 일요일에 피곤해.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을 필수 노동자로 분류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중구에서 발의됐습니다. 우리가 그 공기와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그런 그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즉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필수 노동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필수 노동자의 범위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는데 의료나 물류를 비롯해 운송, 사회복지, 안전 등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종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범위도 조례로 명시됐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을 비롯해 특히 저소득 필수 노동자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서 핵심 내용은 지자체에서 위험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반을 함께 논의할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구에서 시작된 필수 노동자 지원 움직임은 부산시와 다른 구군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전국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탄광에 있는 강원도 정선에는 석탄을 싣고 다니던 산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발 1000m가 넘어 하늘길로 불리는 운탄고도는 지금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있는 오솔길. 이 길을 따라 침엽수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한가득 마시며 걸은 지 약 1시간 남짓. 하늘 아래 첫 길 운탄고도를 만납니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인 운탄고도.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절 운탄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운탄고도도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길이 계절마다 새로운 빛을 뿜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 행복하죠. 이 자전거 이게 이 두 발로 다 이렇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였었습니다. 경치는 좀 어떠세요? 경치 최고죠. 여기 운탄고도, 만항제 운탄고도 한백산. 뭐 경치는 최고입니다. 봄에는 알록달록 야상화가, 여름에는 진푸른 이파리들이, 가을에는 침엽수가 만들어낸 노란 뾰족함이, 겨울에는 온통 흰 세상을 선사합니다. 운탄고도와 연결된 하늘길은 모두 40km 정도, 10여 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짧게는 15분 정도 산책 코스부터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등산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붐비지 않은 고요한 숲길에 여유롭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특히 가을 정치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언택트 여행 선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운탄고도의 가을은 더욱 새롭습니다. 노랗게 물든 낙엽송이 푸른 하늘과 맞닿으며 그려낸 쭉 뻗은 선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태백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태백산맥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이 시작인 바로 소백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운탄고도에서는 양대 산맥의 그 크고 웅장한 위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잠시 느낀 후 굽힘없이 하늘로 곱게 뻗은 낙엽송 숲 사이로 걸으면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하늘 위 첫 길 운탄고도의 가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의 의미를 담아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지정한 날인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상황 속에서 연합회 대강당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사단법인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주최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협회 대강당에서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성금 전달 등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많이 뵙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시고 미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봉사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흰지팡이와 AI 스피커 등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은 지역 소식과 더불어서 흰지팡이 날을 맞이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밀접하게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지난 2014년에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이어드림 TV 서비스를 보급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와 김장 봉사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국립부산과학관이 일생활균형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맞벌이 가족의 저녁에 있는 삶 가족과학 캠프를 오는 23일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가족실천 워라벨 슬로건 공모로 선정된 15가정이 대상이며 밤하늘 여행, 야간과학관 엿보기와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산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26%보다 높은 수치고 서울 0.29%, 경기 0.24%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경제 주체들의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 사업에 부산이 선정돼 해운대 온천길과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동구 정공단로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